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채권 투자 분석. 자,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채권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 결정이라든지 말길의 정리, 이제 변동성 지표인 듀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 곡선, 이런 것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채권의 수익과 위험입니다.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일단은 첫 번째,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받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이겠죠. 유통 시장이 있으니까 매매 차익. 그래서 매매 차익과 이자 수익.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표채라면 재투자 수익이라는 게 추가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표를 통해서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시 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굴려서 애초에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재투자 수익이고. 그럼 내가 못해가지고 냅두는 것보다 못하다. 그럼 이제 재투자 위험이 되겠죠. 재투자 위험. 그래서 재투자 위험은 이표채에 있는 거겠죠.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런 거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라는 게 없어.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채권의 위험입니다. 그랬을 때 위험은 일단 가격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 그죠? 채권 시중 금리가 변해 가지고 아니면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건의 변동에 의해서 채권 수익률이 오르거나 떨어짐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 위험. 다음에 신용 위험. 가장 대표적인 게 좁게 봤을 때 신용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돈 안 갚을 위험. 근데 조금 넓게 보면 신용 등급 하락 위험. 분명히 내가 돈 빌려줄 때는 저 기업이 신용이 좋았어. 그래서 이자를 3%만 받았는데 보니까 점점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네. 그래서 원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이라든지 신용 스프레드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의미의 신용 위험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중도 상환 위험은 콜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수의 상환 위험. 같은 말로. 수의 상환 위험은 뭐냐면 이게 콜러블 본드라고 있어요. 콜러블 본드. 채권 중에 수의 상환 채권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수의 상환 채권인데 뭐냐면 발행자가 지가 불리하면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불리하면 이제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겠죠. 그럼 발행자가 불리하잖아요. 발행자가 3%로 표면 이율 3%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발행하면 2%만 해도 돼. 그러면 새로 발행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상환하고 새로 발행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이잖아요. 그죠? 그냥 3% 잘 받고 있었는데 중도 상환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낮은 채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도 상환 위험은 이 채권에 있는 거죠. 수의 상환 채권에 있는 중도 상환 위험입니다. 다음에 환율 변동 위험, 해외 채권일 때 환율 변동 위험 있죠. 해외 채권. 다음에 유동성 위험, 내가 채권을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네. 그런 위험. 재투자 위험 이야기했고 이표채. 채권과 관련된 위험은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채권 시장의 수익률 변동 요인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한번 구분해 보면 되겠는데 내적 요인은 그 채권의 어떤 공급량이라든지 그 채권의 소화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자체 안에서의 내적 요인이죠. 시장의 수급 같은 것들이 내적 요인이라면 외적 요인은 국내 국외로 나눠가지고 기업의 생산활동, 생산활동. 다음에 물가, 국제 수지와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요인인 거죠. 외부 요인, 시장 외부 요인인 거죠. 이거는 채권 시장의 외부 요인, 그죠? 그리고 이제 해외 경제 동향, 해외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입니다. 채권 시장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딱 봐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딱 보면 그냥 구분이 돼요. 됐고.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 이제 듀레이션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 PV,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채권 가격 현재 가치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옵니까? 앞에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채권이란 건 발행할 때 채권 발행자가 이자를 얼마 주겠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표채라면 이런 거죠. 아니 이제 단리채, 복리채라면 좋아 내가 3% 이자 줄게. 3% 이자 줄게. 1년 뒤에. 그러면은 10,000원짜리면 내가 1년 뒤에 1,300원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1,3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즉 FV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FV가. 근데 이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사.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어. 그래서 이거 수익률이 10%라고 칩시다. 그럴 일은 잘 없지만 10%. 1년짜리인데 10%.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얼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와 뭘로 할인해? 채권의 수익률로 할인하면 된단 말이야. 나는 얼마 주고 사면 돼?
얼마 주고 사면 내가 10% 수익 받으면 1,300원이 되느냐? 역으로 하잖아요. 1,300원 1 플러스 0.1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얼마에 사면 뭐 9,000 뭐 한 800원입니까? 9,000 얼마에 사면은 이제 내가 1,300원 받으면 10% 수익 올린 것과 똑같다 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은 요 가격인 거죠. 1,300원 나누기 1.1 이렇게. 이게 채권 가격이다. 다시 그래서 채권 가격이란 건 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그럼 이제 이 표체는 이게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죠? 300원, 300원, 1,300원이면 300원의 현재 가치. 요 300원의 현재 가치. 그리고 1,300원의 현재 가치. 요거 합이겠죠. 이게 이 표체의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채권의 가격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복리채 가격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는 정말 띄엄띄엄. 내가 봤을 때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계산하라기보다는 다음에서 복리채 가격, 관행적 복할인 방식으로 복리채 가격을 계산한 식으로 만든 거, 식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 분자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채권의 가격 PV라는 것은 FV를 1 플러스 R로 할인하는 거예요. 기간. 이렇게 할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N은 연수예요. N은 연수. 근데 꼭 내가 중간에 시장에서 사면 꼭 2년 남고 3년 남나요? 그러지 않죠. 2년 183일이 남을 수도 있고 2년하고도 한 67일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날짜는 어떻게 할 거냐? 날짜는 원래 따로 이제 1 플러스 R에 역시 365분의 D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이론적 복할인 방식이에요. 복리채 가격 구할 때 이론적 복할인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러지 말고 관행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날짜는 단위로 하자. 단위로 하자. 그래서 공식이 관행적 복할, 이게 관행적 복할인 방식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 가격은 FV를 연수는 복리인데 날짜는 1 플러스 R 곱하기 그냥 단위처럼 365분의 D 이렇게 하자. 이 식입니다. 이 식.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할인한다는 그거잖아요.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7월 26일에 만기 수익률 6%로 매입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채권을 사서 이 채권의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6%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에 사면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표면 이율 3%는 이건 이제 FV 값부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V는 어떻게 해요? 액면 10,000원. 복리채니까 1 플러스 표면 이율 0.03, 3%니까. 그거에 총 몇 년짜리예요? 3년짜리예요. 3년짜리. 그죠? 이거 하면 얼마냐? 계산기를 눌리시면 약 1,927원입니다. 약 1,927원.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1,927원에다가 1 플러스 자 이제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죠? 수익률입니다. 6%니까 0.06. 언제 샀어요? 2016년 7월 제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넣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7월 26일이니까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남았을 거 아니야. 일단 2년하고 그죠? 2년하고 복할인 방식 0.06에 곱하기 365분의 6개월인데 고민하지 마. 뭐 180 며칠, 6개월이 지금 30일이 몇 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12분의 6. 1년은 12달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계산하면 돼요.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12분의 6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기 눌리면 돼요. 그러니까 1.06 곱하기 1.06. 그죠? 계산기에 제곱 없으면 1.06 곱하기 1.06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이게 1.03이네. 2분의 1이니까 1.03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927원에서 그 값 나누면 된다. 그죠? 얼마냐? 약 9,442원. 대략 이 정도 가격 나오면 이제 계산기 또 반올림 반내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지. 어쨌든 요 정도 나오면 됩니다. 9,442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9,442원에 사서 2년 6개월 동안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를 받아? 1,927원을 받는데 그게 얼마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연 단위로 6%, 연 6%의 수익을 올린 거다라는 거죠.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금융협회 자격증이라든지 금융자격증 시험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거의 나온다. 시험에. 채권에서 마이킬의 채권 가격 정리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도 딱 꺼내요. 고치는데 고칠 때 5가지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잘 고칩니다. 거의 뭐 98%가 그거 2개 고쳐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 이야기한 거. 채권 가격에서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그죠? 채권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채권 수익률은 더 높은 거다.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다. 요거 이제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다음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그러니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일정 폭의 채권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그러니까 변화가 크더라라는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변할 때. 그러니까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1년이고 얘는 만기가 10년이면 이 아이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 떨어졌다. 채권 수익률이 1% 떨어졌을 때 단기채의 가격도 오를 거고 장기채의 가격도 오를 건데 단기채가 요만큼 오르면 장기채는 이만큼 오른다라는 거죠.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장기채는 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체감하면서 증가율은 체감하면서 커진다는 거죠. 즉 채권 수익률 변동에 의한 채권 가격 변동폭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는 거죠. 즉 1년짜리랑 5년짜리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5년짜리랑 10년짜리는 그닥 차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합쳐서 이렇게 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수익률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큰데, 더 커지는데 그 증가율은 체감하면서 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째와 5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면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에요. 이런 곡선이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이런 반비례한다는 직선이 아니라 요거거든요. 요거 곡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뭐냐? 일단 말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만기가 일정할 때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수익률이 상승이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 하락폭보다 같은 폭의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지금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는데 딱 이 문장 얘기했을 때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돼. 나도 처음 봤을 때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제가 잠깐만 하나만 그려볼게요. 야, 폭 기가 막히죠? 와, 엄청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면 지금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데 채권 수익률 상승, 가로축이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이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 즉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점에서,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요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똑같은 폭으로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A에서 요 C점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오르더라. 그러니까 상승폭이 훨씬 더 크더라. 왜? 이런 그래프라서. 만약에 직선이었다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폭도 같아요. 직선이면. 근데 이런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답 맞추기는 쉬워요. 여러분은 4번을 어떻게 외우면 된다? 상승폭이 더 모르겠고 그냥 상승폭이 더 크다. 근데 시험 지문에 뭐 하락폭이 크다, 상승폭이 작다, 틀린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상승폭이 더 크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일단. 근데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에이, 이해해야지. 예? 그죠? 예.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몇 번 반복하시면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격 하락폭보다는 똑같은 폭으로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더라. 자,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표면 이율은 요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 생각할 때. 나도 처음에 움찔했어요.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 저희 표체가 고위 표체보다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의 변동폭이 크고 더 많이 변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표체가 고위 표체보다 더 많이 변한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표체라는 이야기는 신용등급이 높은 아이들이잖아요. 신용등급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좀 발행 기간을 좀 장기로 발행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표면 이율은 낮은 채권이 변동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채권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그 소리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 같다. 즉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으니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방어적으로. 그죠? 그래서 장기채보다는 덜 변하는 단기채, 그리고 더 변하는 저희 표체보다는 덜 변하는 고위 표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다음에 복리채, 할인채보다는 중간중간 돈이 들어오는 이 표체가 더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 뒤에 배울 건데, 듀레이션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으면 변동이 적은 거고요. 듀레이션이 길면 변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듀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듀레이션의 개념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심지어 어쨌든 여러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듀레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저도 최대한 제가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듀레이션은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로서 듀레이션이 크면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만기라서 듀레이션이 길면 이제 그 채권은 변동이 큰 거예요. 그리고 듀레이션이 짧으면 변동성이 작은 거예요. 이제 덜 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할 때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듀레이션이 긴 거,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듀레이션이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의 A라는 채권과 B라는 채권이 있는데, A라는 채권은 만기가 1년, B라는 채권은 만기가 3년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선택하면 돼요? 3년짜리 이거 선택하면 되죠. 마이클의 정리에 의해서. 그죠? 장기채가 더 많이 변한다면서. 그러니까 더 오르겠죠. 근데 반면에 표면 이율 가지고 보면, 표면 이율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2%고 이 아이가 4%야. 그러면은 이 아이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저희 표체가 더 많이 변한다면서. 근데 시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요것만 다른 이런 게 없어요.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순간 봐가지고는 어느 녀석이 변동이 더 큰지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듀레이션은 우리가 표면 이율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이런 만기에 대한 함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이제 변수다라는 거죠. 모두 고려하는 변수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냥 절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어? 변동성이 큰 거. 듀레이션이 짧아? 변동성이 작은 거.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계산 어떻게 근데 구하느냐, 듀레이션. 채권의 현금 흐름을 이들이 각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가중 별거 아닙니다.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꼭 곱해줘. 현금에다가 그 기간을 곱해줘가지고 현재 가치한 합을 현재 가치에서 다 더한단 말이죠. 그거를 뭘로 나눠? 채권 가격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 300원, 1,300원, 채권 수익률 5%, 이런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채권 가격은 300원 1 플러스 0.05, 그죠? 이 300원을 현재 가치, 다음에 300원 1 플러스 0.05의 자승, 그죠? 다음에 1,300원
1 플러스 0.05의 3승이죠. 그죠? 이게 1년, 2년, 3년이라고 했을 때, 3년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다 더하면 채권 가격이잖아요. 그냥 더하면 채권 가격이에요. 근데 분자가 이 현금 흐름을 각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한대, 곱해준대. 그래서 요 300원은 1을 곱하는 거지. 곱하기 1. 요 300원에는 2를 곱하는 거고, 2년이니까. 1300원, 요거에는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합한다고. 이거를 뭘로 나눠준다고? 똑같이 이제 채권 가격으로 한번 더 쓸까요? 300, 1 플러스 0.05 더하기 300, 1 플러스 0.05의 제곱 더하기 1300, 1 플러스 0.05의 3승. 이렇게 구한다고요. 복잡하죠? 예, 이제 계산하라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계산을, 정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 표체의 식을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합니다. 이 값이 이제 바로 듀레이션 값이에요. 이 채권 듀레이션의 값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채권 투자 자금, 그러니까 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이거야, 이거. 내 원금을 돌려받는 기간,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다 말이죠. 듀레이션이란 거. 정의. 이제 이걸 외우는 겁니다. 듀레이션이 뭐야? 이랬을 때. 채권 투자 자금.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의 가중평균 회수 기간, 돌려받는 기간. 그러니까 300원, 1300원 받으니까 이거를 가중평균해 보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은 이쯤에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받는다. 그래서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늘 짧아요. 만기보다 짧다. 왜?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복리채, 단리채 같이 만기에만 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즉 무이표채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만기 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랑 듀레이션이 어때? 무이표채의 듀레이션은 잔존 기간과 잔존 만기와 같다. 왜? 현금 흐름이 요때 있으니까 내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요때잖아요. 현금 흐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또 비슷한 말로 현재 가치로 환산된, 현재 가치화 하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로 환산된 역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다. 가중평균 상환기간. 요 두 정의. 그리고 조금 이제 듀레이션을 응용하는 게 금리 변화에 대한 이제 채권 가격 변동의 민감도다. 듀레이션이 변동성 지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의 민감도로 사용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성질을 가지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의 크기를 구해냅니다. 어쨌든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의 민감도. 이것도 듀레이션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 한 거고. 그 채권의 투자 위험 및 투자 성과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그래서 유용하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위표체라면 여러분들 무위표체라면 이게 없을 아이고 무위표체라면 요게 없고 그죠? 요 현금 흐름도 없죠. 다음에 이 현금 흐름도 없고 이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무위표체였다면 요거만 남겠죠. 그죠? 무위표체라면 요거만 남아. 그러면은 요거 약분되니까 3만 남죠. 그러니까 요거 되는 거죠. 무위표체의 듀레이션은 잔존 만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식으로도 증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돌려서 한 2번 정도 돌려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문장들이 그냥 문장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시험에 제일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는 뭐 말길의 정리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의 결정 요인인데요. 그래서 잔존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은 길다. 그렇잖아요. 내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니까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원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듀레이션은 길다. 그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내가 중간에 받는 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겠죠. 내 돈을 받는 기간은 짧아지겠죠. 수익률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내 돈을 받는 건 짧아진다. 그리고 이자 지급 횟수가 많을수록 역시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중간에 내 돈을 많이 받는 거니까 원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의 결정 요인은 만기와는 비례관계고 나머지 변수와는 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반비례 관계. 시험에 맞추는 데는 뭐 듀레이션 알고 모르고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듀레이션이 금리 변화에 대한 내 채권 가격 변화의 민감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 가격이고요. 채권 가격 변동폭입니다. 즉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왜?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니까 마이너스 MD가 수정 듀레이션, modified duration. 듀레이션을 1 플러스 R, 채권 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해요. 수정 듀레이션. 요거 곱하기 채권 수익률 변동폭입니다. 채권 수익률 변동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채권의 수익률이 8%에서 7%로 하락했다. 그러면 뭐 수정 듀레이션이 2.3년일 때 경우 채권 가격 변동률은 얼마인가? 가격은 얼마만큼? 이거 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다니까요. 근데 식을 몰라도 돼 사실은. 뭐만 알면 수정 듀레이션만큼 변한다 라고만 알면 가격은, 그러니까 1% 떨어졌으니까 1%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부호도 사실 생각할 필요 없어. 수익률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가격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률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MD 곱하기 마이너스 이제 1%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배웠잖아.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은 오르겠지. 플러스 값이고 1%잖아요. 1%. 근데 수정 듀레이션만큼 변한다니까. 2.3 곱하기 1, 2.3%. 이게 답이에요. 채권 가격 변동률은 2.3%. 아니면 채권 가격 변동폭을 구하라고 했다. 폭. 이 델타 P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P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채권 가격 P를 곱해주면 돼. 10,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30원인 거죠. 230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 떨어지면, 이 채권 수익률이 1% 떨어지면 이 채권의 가격은 230원 오른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죠. 이걸 수정 듀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다. 듀레이션을 준다면 1 플러스 채권 수익률로 나눠주면 된다. 끝.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듀레이션이 약간의 이제 오류가 뭐냐면, 오류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우리 가격과 수익률이 있을 때 원래는 요런 가격과 수익률 반비례가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근데 방금 이 듀레이션에 의한 가격 변동률 구하는 식은 1차 함수였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ax였잖아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수익률의 작은 변동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좀 약간 수익률이 크게 변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실제값과 오류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걸 좀 메우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볼록성 컨벡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직선과 실제 가격 곡선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볼록성은. 뭐 그래 별거 알 거 없어요. 어떻게 구한다? 듀레이션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듀레이션 값을 한 번 미분하면 볼록성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록성을 이용한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MD 곱하기 델타 R에다가 뭐가 추가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컨벡서티 값 한 번 더, 듀레이션 한 번 더 미분한 C 값에다가 델타 R의 자승.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잖아요. 델타 R이 어떻게 변하든 자승이니까. 그죠? 플러스 값이니까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만큼 더 더해지고 여기에서도 이만큼 값이 더해지고, 그죠? 다 더해져서 이제 그 오류를 그만큼 이제 줄인다라는 거죠. 오차를 줄인다. 오류가 아니라 오차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볼록선의 성질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듀레이션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데, 채권 수익률 수준이 높아지면 낮추는 걸로 통일합시다. 잠깐만요. 자, 채권 수익률 수준이 낮아지면 볼록성 값은 커진다.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커진다. 그리고 만기는 길면 길수록 볼록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 이율도 어떻게 써요? 그러면 표면 이율도 낮을수록 볼록성은 커진다. 그러니까 듀레이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듀레이션과 똑같아. 수익률 수준과 표면 이루와는 반비례, 만기와는 비례. 크기가. 자,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이제 끝.